미국의 주지사 중에는 한국 사위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메릴랜드주의 레리 오건 주지사입니다. 그는 한국계 부인을 두어서 한국 사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공화당이지만 중도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로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할 당시 한국으로부터 50만의 검사분의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사들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선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호건 주지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한국 키트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중앙정부에 뺏기지 않도록 군대를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5일 진단키트를 모두 사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호건 주지사는 이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메릴랜드주의 장기검사 전략에서 중추로서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어두운 시절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한국 정부와 랩지노믹스가 도움을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잊지 않네요. 참고로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정부와 랩지노믹스를 향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랩지노믹스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100만 회분의 검사가 가능한 진단키트를 추가로 구매하는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일까요? 호건 주지사에게 연이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선 호건 주지사가 대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준 행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거인단 투표까지 완료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레리 호건 주지사가 방송국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거와 관련해 가장 존경받는 나라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나나 공화국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됐다. 참고로 바나나 공화국은 바나나 같은 1차 생산품 수출에 의지하며 부패와 정치 불안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남미의 국가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겨냥해 말했습니다. 어떤 사기 증거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와 트윗을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처와 경제 회복을 위해 집중하라. 레리 오건의 트럼프 대통령 저격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우편 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올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범한 발언을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미국 보수의 우상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고 투표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라며 메릴랜드주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라 자신의 선택이 전체 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앞서 2016년 대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고 투표지에 메릴랜드주 연방하원 의원을 지낸 부친의 이름을 써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초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의 600만 주민에게 한 약속이 있고 할 일도 마치지 못한 일도 많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중도 진영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공화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메릴랜드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항상 70%를 넘어설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가우처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민의 82%가 호건 주지사의 코로나 대응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달리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조해왔습니다. 한국과 동일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활약 때문일까요? 호건 미국 주지사가 곧 중도 성향 정치단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보건주지사가 봉건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의 공동의장으로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노 레이블스는 극단적 당파주의를 거부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 세력과 무당파 인사들이 2010년 세운 단체입니다. 보건주지사의 중도 정치단체 참여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앞둔 호석이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그가 보수적인 공화당 색채에 국한되지 않고 중도로의 정치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히려는 행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게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성공적인 대처를 할 수 없었겠죠? 물론 호건 주지사가 반트럼프 성향이라고 해서 공화당의 등을 돌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는 다음 달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노골적인 친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데이비 퍼듀와 켈리 레플러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에 대해 나는 여전히 상식이 있는 보수적인 공화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호건 주지사야말로 진정한 보수일지 모르겠네요. 한편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의 부인인 한국계 유미 호건 여사는 지난달 24일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인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에 따르면 유미 호건 여사는 이날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호건 주지사와 이수혁 주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훈식을 가졌습니다. 호건 여사가 훈장을 받는 이유는 메릴랜드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공소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건 여사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을 한데 모으고 한국 문화와 유산의 가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을 내 임무로 삼았다. 이상은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성공을 기리는 것이다. 한편 레리 호건 주지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 인사가 제법 듭니다. 대선 불복이 길어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을 지낸 크리스틴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있습니다. 그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통령 법률팀의 행동은 국가적으로 망신이다. 이들은 법정 밖에서는 선거 사기를 주장하지만 법정 안에서는 사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에겐 선거가 사기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지만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크리스틴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 때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거절했다가 이제는 2배 가까운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덴마크 보건장관이 한국산 진단키트 제안을 거절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업체 오상 헬스케어는 페루에 진단키트 50만 개를 개당 35불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페루는 한국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거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진단키트에서 불량이 계속 나오며 급기 양성으로 진단받은 국회의원까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페루는 뒤늦게 다급히 한국산 진단키트를 주문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최근 전 세계 나라들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찾아보니 물량이 딸려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최근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세계 30여 개국으로부터 수주한 진단키트 물량이 벌써 1000만 개가 넘었습니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모로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개당 35불에서 60불로 올랐습니다. 페루의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자 페루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페루는 지금 남미에서 확진자가 브라질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확진자 수는 27,517명으로 3만 명에 육박해 가고 있고 728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페루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만 인 지난달 16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국민 자가격리령을 내렸습니다.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제한적인 외출만 허용하고 격리 위반자는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항공노선도 모두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고 거리 격리 위반자들을 단속하는 경찰 1,300여 명이 확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집단 감염 속의 주무장관인 카를로스 모란 전 내무장관은 지난 24일 갑작스럽게 사임했습니다. 모란 전 내무장관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페루 언론은 경찰 보호장비 구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진단키트마저 중국산 불량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왜 진작에 확보하지 못했냐며 이제는 비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같이 국민들에게 왜 한국산 방역 물품을 확보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25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라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왜 한국에게 도움을 받지 않느냐고 대놓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우월주의를 외치던 트럼프도 한국의 공식 요청에서 도움을 받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채 점점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아베 정권이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앞으로 일본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일본의 언론과 국민들에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진단키트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진단키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전 세계 모든 수입상들이 주문 문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약 금액이 10억 원 정도는 이제 흔해졌고 몇십만 회 분량 수출도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확보하려고 각 나라들은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메릴랜드와 콜로라도에서는 작전을 세워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에 앞다투어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제대로 검사나 방역 조치를 하지 않는 일본 아베 정권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추경 예산에 관광이나 이벤트 사업을 촉진할 사업비 20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여행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등 관광 및 외식 산업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1조 6,794억 엔을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촉진하는 사업비로 96억 엔을, 환경성은 국립공원이나 온천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도록 하는 추진 비용으로 6억 엔을 각각 추경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방역 작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벌써부터 관광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아베 정권은 감염병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올림픽이나 관광산업을 더 앞세우며 결국 돈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최우의 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연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